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로서 나는 단 한 번도 그날 아침과 같은 공기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런던은 늘 그렇듯 회색빛 하늘 아래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지만 버킹엄궁 내부에서 흐르던 긴장감은 분명히 평소와 달랐다. 왕실 기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짧은 문자 메시지, 서로를 확인하는 눈빛,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침묵. 무언가가 곧 터질 것이라는 예감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다. 발단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었다. 국왕의 공식 일정 중 일부가 돌연 연기되었고 왕세자의 외부 방문이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는 공지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왔다. 왕실에서는 늘 일정 조정이 잦았기에 표면적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10년 넘게 왕실을 취재해온 이들에게는 그 미묘한 균열이 곧 위기의 신호라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그 중심에 카밀라라는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불과 몇 분 전, 정확히 말하자면 공식 확인이 있기 전에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왕실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건강 문제를, 또 다른 이는 정치적 부담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였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 전체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었다. 국왕 찰스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무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본 수행원들은 그의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다고 전했다. 왕위에 오른 이후 수많은 비판과 논란을 견뎌온 인물이지만 그날의 그는 국왕이기 이전의 한 가문의 가장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의 시선은 서류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생각은 분명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 왕세자가 궁에 도착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 그는 언론의 질문을 철저히 피했고 평소에 절제된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회동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컸다. 국왕과 왕세자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왕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직전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확인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왕실은 늘 소문과 추측 속에서도 공식 확인을 극도로 아껴왔다. 특히 카밀라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러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여전히 대중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사랑, 희생, 비판, 그리고 용서. 그 모든 감정이 그녀라는 인물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형태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왕실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확인은 곧 책임을 의미하고 책임은 변화로 이어진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왕실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궁 내부에서 준비된 공식 문화는 매우 짧았다고 한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국왕 찰스와 윌리엄이 공동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위 계승과 왕실의 미래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카밀라는 그날 아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평소라면 왕실 일정과 함께 언론에 자연스럽게 포착되었을 그녀의 부재는 오히려 더 큰 질문을 낳았다. 그녀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왕실의 중심에서 살아온 인물답게 그녀는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돌고 있었다. 건강 악화설, 내부 갈등설, 여론을 의식한 전략적 후퇴설. 그러나 어떤 추측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왕실은 늘 전통과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파장은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왕과 왕세자가 동시에 확인에 나선다는 사실은 그 파장이 이미 왕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했다. 불과 몇 분 후면
모든 것이 공식화될 예정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왕실 기자로서 나는 수없이 많은 속보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왕실 서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문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카밀라라는 이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형태로 기록될 운명이었다. 공식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외부에서는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요약될 사안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왕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은 미래까지 동시에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카밀라라는 인물은 단순한 왕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제도의 중심에 서기까지 가장 긴 시간을 견뎌온 인물이었고 그만큼 가장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있는 존재였다. 왕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국왕의 측근 그룹에서는 반복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언제나 같았다.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왕실은 늘 여론의 흐름을 민감하게 살펴왔고 특히 찰스 국왕은 왕세자 시절부터 대중의 반응에 누구보다 예민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익숙했고 이번 역시 감정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려 애썼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카밀라와 관련된 사안은 언제나 인간적인 서사를 동반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왕이 선택한 사랑이라는 상징으로 존재해왔고 동시에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인물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 두 이미지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윌리엄 왕세자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해졌다. 그는 단순히 다음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침묵과 발언 하나하나는 곧바로 여론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에서 그가 함께 확인한다는 형식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왕실이 이미 전략적 선택을 끝냈음을 의미했다. 궁 내부의 회의실에서 오간 대화는 극도로 제한된 인원에게만 공유되었다. 그 안에서는 숨기는 것이 최선인가, 말하는 것이 최선인가 라는 질문이 반복되었다. 과거의 왕실이었다면 침묵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지금의 왕실은 알고 있었다.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한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카밀라는 이 모든 논의에서 직접적인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늘 그랬듯 한 발 물러난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 인물들은 그녀가 자신의 입장보다 왕실 전체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왕실이라는 구조 안에서 살아온 인물만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소환되기 시작했다. 다이애나 이후 왕실은 한 번도 감정의 정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 대중은 왕실 인물들을 제도보다 인간으로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카밀라는 그 기대와 가장 불편하게 맞닿아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모든 선택은 늘 비교와 평가의 대상이 되었고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왕실 홍보팀은 발표 문구의 단어 하나까지도 여러 차례 수정했다. 어떤 표현은 너무 솔직해 보였고 어떤 표현은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느껴졌다. 결국 선택된 어조는 차분했고 감정을 절제한 형태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소문과 추측의 영역에 이 문제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의 촉각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일부 매체는 이미 결정적인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뒤은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왕실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다. 통제되지 않은 뒤은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순간 어떤 공식 발표도 그 힘을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왕 찰스는 발표 직전
다시 한번 문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에게 이번 발표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다. 그는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무게는 결국 자신과 아들, 그리고 카밀라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궁 안의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긴장 속의 소란이 아니라 결정을 받아들이는 침묵에 가까웠다. 그 침묵은 곧 외부로 전달될 메시지의 전조였다. 사람들은 곧 충격적인 확인이라는 문장을 접하게 될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민과 계산,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선택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왕실은 말을 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이 세상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지켜보는 일이었다. 발표가 세상에 전달되는 순간은 언제나 극적인 법이지만 이번만큼은 그 여운이 유난히 길게 이어졌다. 공식 확인이 전해지자마자 언론은 일제히 같은 문장을 반복했고 대중은 그 문장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오래된 감정의 재점화, 왕실이 의도했든 아니든 카밀라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영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었다. 확인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차분했다. 과장도 없었고 선정적인 표현도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제된 어조가 오히려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왕실은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부인하지도 않았다. 이는 곧 사실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장 왕실다운 방식으로 전달한 셈이었다. 그 방식은 오랜 전통 속에서 다듬어진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전통이 새로운 부담을 안고 있었다. 윌리엄 왕세자의 반응은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표정과 말의 간격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불필요한 단어를 덧붙이지 않았고 질문에도 최대한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침착함 속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존재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 미래의 국왕으로서 선택한 태도처럼 보였다. 대중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카밀라가 왕실의 중심에 서기까지 걸어온 길은 언제나 논쟁적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지위를 얻기 훨씬 이전부터 왕실 이야기의 핵심 인물로 존재해왔고 그 존재 자체가 수많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번 확인은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발표 이후의 대응 역시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다. 추가적인 인터뷰는 최소화되었고 왕실 구성원들의 외부 활동 역시 일정 기간 조정되었다. 이는 위기를 키우지 않기 위한 전형적인 왕실식 대응이었지만 동시에 거리두기라는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카밀라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책임의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이들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이야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었다. 언론의 시선은 점점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무엇이 확인되었는가를 넘어 왜 지금인가, 누가 결정했는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왕실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국왕 찰스의 태도였다.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혔다. 동시에 그는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만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보였다. 그 인정은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에 더 무거웠다. 대중의 반응은 세대로 나뉘었다. 젊은 세대는 비교적 냉정했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오랜 시간 왕실을 지켜봐 온 세대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에게
카밀라는 여전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이었고, 이번 확인은 오래된 감정의 문을 다시 열어젖혔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반응들이 동시에 분출되면서 왕실은 다시 한번 질문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과연 왕실은 어디까지 솔직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확인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했다. 제3장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흘러갔다. 확실해진 것은 하나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확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여파는 왕실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흔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말없이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카밀라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은 단순한 사실 확인의 단계를 넘어 왕실이 스스로 만들어온 서사의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충격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던 반응이 점차 분석과 해석의 영역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카밀라라는 인물은 다시 한번 복합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으로만 존재하지 않았고 왕실이 선택해온 가치와 한계의 집합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왕실 내부에서는 발표 이후의 파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 언론 논조, 소셜미디어의 흐름까지 모두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다. 즉각적인 반발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는 반응 역시 적지 않았다. 이는 왕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침묵의 전략이 더 이상 절대적인 신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카밀라의 과거 행보는 다시 세밀하게 재조명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왕실 안으로 들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확장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마다 한 발 물러섰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비판의 근거로 사용되던 사건들이 이제는 적응의 과정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그녀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다른 질문을 던질 여유는 만들어주고 있었다. 윌리엄 왕세자는 이 시점에서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공개 발언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정된 왕실 업무는 흔들림 없이 수행했다. 이는 의도된 대비처럼 보였다. 한쪽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제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미래의 국왕으로서 그는 감정의 파도 위에 서기보다는 구조의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선택했다. 국왕 찰스 역시 변화된 위치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을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현재의 왕실을 책임지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찰스가 전환기의 군주로 기억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통을 지키되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군주. 그 평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그의 재위 기간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카밀라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공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이들은 그녀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왕실의 부담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 국왕과 왕세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의도된 역할 분담일 수도 있었고, 오랜 경험에서 나온 본능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다. 언론은 점점 더 질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무엇이 사실인가에서 이 사실이 무엇을 바꾸는가로 초점이 이동했다. 왕실의 이미지, 계승 구조, 대중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왕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예상보다 깊어졌다. 상징적 존재인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가,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존재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왕실이 더 이상 단일한 서사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왕실은 하나의 이야기라기보다 서로 다른 기대와 감정이 교차하는 공간에 가까웠다. 카밀라는 그 교차점에 서 있었고, 그렇기에 그녀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에게는 변화의 증거였고, 누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징이었다.
제4장은 그렇게 재해석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충격은 분석으로, 분노는 질문으로 바뀌었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안은 더 깊어졌고 왕실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이전보다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가 일시적인 흔들림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왕실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논의가 깊어질수록 이번 사안은 더 이상 카밀라 개인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왕실이 오랜 세월 유지해온 권위의 방식, 그리고 대중과의 거리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카밀라는 누구인가 보다 왕실은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이야말로 이번 확인이 만들어낸 가장 큰 파장이었다. 왕실 안팎에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젊은 세대에게 카밀라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역사보다 현재의 기능을 보려 했고, 감정적 판단보다는 제도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반면 오랜 시간 왕실을 지켜봐온 세대에게 그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상징이었다. 이 간극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왕실이 앞으로 어떤 언어로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였다. 윌리엄 왕세자의 존재감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논쟁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했다. 절제된 태도, 예측 가능한 발언,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일정 소화. 이는 왕실이 여전히 안정적인 구조 위에 서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그는 과거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자연스럽게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국왕 찰스는 보다 복합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재자이자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의 침묵과 제한적인 발언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지만 공통된 평가는 하나였다. 그는 상황을 단기적 위기로 보지 않고 왕실의 장기적 방향 속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이라기보다 왕위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진정한 시험처럼 보였다. 카밀라에 대한 시선은 점점 이분화되었다. 한쪽에서는 그녀를 희생의 인물로 해석했다. 오랜 시간 논란을 견디며 왕실을 위해 뒤로 물러섰고 지금도 침묵으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선택의 결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왕실 안으로 들어온 모든 과정은 개인의 선택이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었다. 이 두 해석은 서로 충돌했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변화는 언론의 톤에서도 감지되었다. 초기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점차 줄어들었고 대신 장문의 분석 기사와 해설이 늘어났다. 이는 대중 역시 단순한 충격 소비를 넘어 맥락을 이해하려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왕실은 이 변화를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감정의 폭발보다 이해의 시도가 훨씬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많았다. 여론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었고 작은 계기 하나가 다시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존재했다. 특히 카밀라가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하는 순간 모든 감정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 분명했다. 그 시점과 방식은 왕실 내부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었다. 제5장은 이렇게 균열과 재정렬의 시간으로 흘러갔다. 확실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의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왕실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만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고 카밀라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피할 수 없는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순했다. 이 변화가 누구의 선택이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사안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왕실은 더 이상 즉각적인 대응보다 관리의 단계에 들어섰다.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의 강도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유지되는 태도였다.
왕실은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카밀라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내부에서 이어졌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그녀의 공개 일정이 줄어들고 상징성이 강한 행사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은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퇴장이 아니라 조정에 가까웠다. 왕실은 인물의 부재보다 균형의 붕괴를 더 경계했고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였다. 이 과정에서 왕비라는 지위 자체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왕비는 더 이상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왕실의 이미지 관리와 안정성에 직결되는 존재였다. 카밀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을 스스로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결정으로 평가되었다.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비의 행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두 사람은 늘 그렇듯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고 그 안정감은 대중에게 명확한 대비를 제공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서도 왕실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표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다. 이는 의도된 전략이라기보다 이미 굳어진 신뢰의 결과에 가까웠다. 국왕 찰스는 이 모든 흐름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구조가 스스로 작동하도록 두는 방식을 택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소극적 리더십으로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성숙한 선택으로 평가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왕실은 극단적인 분열 없이 이 국면을 지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충격은 다른 뉴스들의 자리를 내주었고 논란은 일상의 일부처럼 흡수되었다. 이는 왕실에게는 나쁘지 않은 신호였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지속 가능한 상태에 들어섰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왕실은 언제나 완벽한 답보다 견딜 수 있는 상황을 목표로 움직여왔다. 카밀라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의문으로만 읽히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역할의 재정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모든 인물이 모든 순간에 전면에 설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물러섬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제6장은 이렇게 조용한 전환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드라마틱한 장면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중요했다. 왕실은 변화가 폭풍처럼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조정해 나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존재, 카밀라가 있었다. 그녀는 더 적게 보였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의미를 남기고 있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뒤에 남는 것은 언제나 질문이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왕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일상의 궤도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변화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카밀라를 둘러싼 이번 확인은 바로 그 지점에 왕실을 데려다 놓았다. 왕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절대적인 침묵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듯 보였다. 동시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방식 역시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선택된 것은 조절된 투명성이었다. 말해야 할 것은 말하되, 감정의 과잉은 피하는 방식. 이는 새로운 시대의 왕실이 선택한 생존 전략처럼 보였다. 국왕 찰스는 이 균형 위에서 자신의 재위를 정의하고 있었다. 윌리엄 왕세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장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적게 말한 인물이었지만 가장 많은 의미를 남긴 인물이기도 했다. 그의 태도는 미래의 왕실이 어떤 얼굴을 가지게 될지를 암시하고 있었다. 개인의 서사보다 제도의 안정, 감정보다 구조를 중시하는 방향. 이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읽혔다. 카밀라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은 더 이상 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부재에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 속에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왕실의 중심에서 물러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는 퇴장이 아니라 전환이었다. 오랜 시간 논란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이제는 변화의 증거로 남게 된 것이다. 이번 사안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은 왕실과 대중의 관계였다. 대중은 더 이상 왕실을 신화로만 바라보지 않았고 왕실 역시 그 시선을 거부하지 않았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신뢰는 다른 형태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책임을 지는 존재. 그것이 지금의 왕실이 선택한 모습이었다. 왕실 전문 기자로서 나는 수많은 위기를 지켜봐 왔지만 이번 사안은 유독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것은 스캔들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 때문이었다. 왕실은 처음으로 명확하게 조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만들었다. 카밀라의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 아니라 한 시대가 어떻게 스스로를 정리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사랑과 비판, 인내와 침묵이 뒤섞인 인물로 남겠지만 그 모든 요소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되고 있었다. 제7장은 그렇게 마무리된다. 충격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조정과 수용을 거쳐 결국 변화라는 단어로 귀결되었다. 왕실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이전보다 솔직해졌고 이전보다 현실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말없이 역할을 바꾼 한 인물이 있었다. 카밀라. 그녀는 더 이상 중심에 서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가능해진 이유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